자, 그래서 26페이지 보기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에 실린 질문의 형식. 자, 의식의 표출인데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 때문에 뭐로 가는 거야? 깨달음으로 간대. 그럼 글의 주제는 무슨 얘기야? 깨달음이죠. 의문과 깨달음이야. 그러면 뭔가 의문이 있었고 거기서 깨우침이 있는 거죠. 이게 주제 구조였던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망고에 한결같이 차고줌이 있었던가?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안 거 아니야? 이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봐봐. 망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을 뭘 얘기하는 거야? 물에 대한 얘기죠. 그럼 물은 한없이 있고 물은 차고 줄미 없이 한없이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게 자연의 불변성 아니겠어? 그럼 이거를 끝내 알 수 없을 거라고 끝내 알았잖아. 벌써 저는 1번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런 게 되시려면 뭐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머리가 완전히 평가원 머리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상선약수가 뭔지 알아요? 상선약수가 뭐니? 상은 윗상자야. 최고의 선이야. 이 선은 진리와도 같은 뜻이야. 됐니? 그럼 최고의 진리는 뭐야? 물 같다야. 물은 말 그대로 물숫자야. 무슨 얘기야?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유유자적의 유유는 뭐야? 흐를 유자야.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산다야. 이게 자연의 이치와 섭리라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자연에서 봤죠. 우리 인생의 섭리를 자연에서 봤죠. 물 같은 것이 형체도 없으면서 형체가 있는 물 같은 것이 또는 유유자적함이 그 시절의 주제의식 또는 종교적 가치관,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었던 거잖아.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 자연은 망고상청이야. 주야에 그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있어서 자연은 이상적인 존재 그 자체였고 불변이었고 이가 있었던 거고, 맞죠? 이상이었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다면요, 저는 그래, 망고의 한 가지야. 망고상청이야. 주야에 그치지 않아. 이런 자연의 전형적인 문학적인 관습을 가지고 봤다면 자연스럽게 일본을 알 수 있을 것밖에 없다라는 뭔가 흐름이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 맥락이 두 가지의 스킬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아까 풀었던 현대식 킬러는요, 최근 트렌드야. 반대로 고전 시가는요, 현대적인 킬러 느낌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관습적인 틀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돼. 필기 다 해놓으시고 잡으셔야 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러분 26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번이나 이쪽으로 시선이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고요.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인물에 대한 나를 읽어나갈 건데 수필이니까 인물이 나왔을 거고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고 성능자가 있었을 거고 둘 다 지금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고 깨달음일 거 아니야. 그럼 관점의 차이가 깨달음인데 요동치는 곳과 편안한 곳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겠다는 그 분류 기준이 1번 선지만 봐도 저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얻어가자고요. 자, A, B도 마찬가지인데 자, 인가 구조가 보이잖아. 또는 PS 구조가 보이잖아. 뭐가 보이니? 그렇죠. 첫 번째, 자, 뭐 헛되이 보냈다라는 비판적인 성찰, 맞죠? 그다음 뭐 해법으로서 뭐 길의 방향, 맞죠? 그리고 뭐 여유로운 행동이 있고 뭐 아쉬움이 있고, 맞죠? 그다음 5번 선지도 마찬가지, 뭐 풍광의 아름다움이고. 그럼 봐봐, 글의 주제를 관련하여 표현한 표현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간의 이동 과정은 표현법이자 구조인 거죠. 됐니? 그런데 뭐 헛되다, 길의 방향 암시다, 여유롭다, 아쉽다, 아름답다는 전부 다 뭐야? 주제 키워드들이잖아. 됐니? 결국엔 주제 잡고 표현법 잡으면, 전개 방식 잡으면 잡히겠구나라는 전형적 문제라는 게 보였고. 자, 그 다음에 가나.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야, 주제의식은 100% 있다 그러지 않았니?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자 그랬잖아. 주제의식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87%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접해야 되는 선지예요, 1번 선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제의식 키워드가 들어가는 건 1번밖에 없어. 이거 봤잖아요, 우리 실원에서.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못 봤을 수 있는데 주제의식, 주제, 중심 소재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정답 확률 87%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간에 들어왔거나 해가지고 우리 지금 커리큘럼을 놓친 학생 분명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게. 아마 이번 주는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화요일 사직 쪽에서 제가 클리닉이 가능하니까 사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화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되면 와셔서 저랑 상담 클리닉 하고 가시고, 또는 일요일날 오셔도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자, 센텀이 가까운 학생들은 센텀으로 평일 중에 하루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 하기에는 서로 좀 바쁜 느낌 있잖아.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한 번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고3만큼은 저랑 한번 상담 일정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주제의식 정답률 87%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긁고 오셨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 단축도 되고 정확성 생겼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었다. 뭐냐 이게? 세속 X죠. 탈속이죠, 그러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30년 동안 뭐 했단 얘기야? 과거 시험 쳤단 얘기야. 십수행이야, 얘기도. 아니야? 맞아? 모르겠어요. 아니,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냈으니까 30년 동안 천지간에 쓰일 일도 없이 30년이 왜, 봐봐. 천지간에 쓰일 일 없이 나는 관직에 나가려고 30년 공부했다는 난 해석이 되거든. 계속 볼게. 풍류정치 끝이 없어 성계의 인연으로 녹수정장 분세로 다녔는데, 자 그럼 봐. 세속 X 탈속이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야? 탈속이죠. 됐니?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는구나. 지팡이 짚고 내려 나에게 하는 말이 내 병을 몰려 천속광이라. 봐봐. 천속광이 뭐야? 자연의 조항 걸린 병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맨날 봤었던 뭐냐? 맨날 봤었던 도산 12곡 같은 거야. 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문학 빅뱅 여기에 다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영산별곡 저 처음 봐요. 머리 털라고. 하지만 어디서 본 거야? 어디서 봤어? 기출에서 이미 봤어. 그래서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봄바람이 느리느리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가 깨니 날씨도 맑으시고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으려냐? 그럼 봐봐. 갑자기 청자가 튀어나왔는데 무슨 얘기야? 그래. 봄이 왔으니까 풍류를 즐기자. 꽃놀이 하자는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연이 좋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 바다까지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별 내용 없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자연 친화하고 있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 자, 선생님, 우리 고전시가론 출력만 하나 해주실래요? 얘들아, 내가 오늘 나눠주는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전시가론이라고 제 문학의 기초가 되는, 고전 문학의 기초가 되는 강의가 있고 지문이 있는데 8지문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여기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근본 중에 근본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많이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거를 꼭 곱씹어보고 오시면 좀 느낌이 보이실 거야. 다시 얘기한다. 지금 8페이지가 문제인 학생들은 제 커리큘럼 중에 고전시가론이 있어. 그걸 진짜 곱씹고 오셔야 돼. 그러면 가는 진짜 이거는 근본 중에 근본 작품이니까 읽을 것도 없어요. 제가 안 읽고 풀잖아 지금. 왜냐하면 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거고 제목만 달라. 자, 계속해서 본다. 소설인가? 자, 초반부 줄거리 인사배 잡아야죠. 수필인가? 모르겠어. 자, 성능자 김매순 씨가 있었어요. 벼슬에 쫓겨났어. 자, 그럼 봐봐. 세속 X죠.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 탈속이죠. 선생님, 한강변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때 한강은 저도 안 갔는 동네였어요. 맨날 범람했는데. 지금의 한강이나 그렇지. 됐니?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다. 어떻게 살고 있어? 탈속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 게 벌써 보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왜 틀린 거냐면 간단한 거야. 진짜 근본 중에 근본. 세속 X 탈속이라는 주제를 못 잡아서 틀린 거예요. 안 봐도 본이구만. 초반부부터. 그러니까 고전 시가론 곱씹어 먹고 오시면 얘는 되게 쉬울걸? 계속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자, 바람은 요동치는 거야. 즉 뭐야? 탈속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봤죠. 집은 편안한 곳이다. 세속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봤죠.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 편안히 거처하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따라다닌다. 성능자의 행동도 뜻도 여기 있는 건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나 잠깐 어렵다. 자, 뭔가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봐봐. 요동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편안히 거처하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모순적 상황을 주고 있죠. 자, 이것도 봐봐. 가는 근본 그 자체인데 나는 뭐냐면 전형적인 최근의 문학 킬러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커리큘럼을 뭐를 잡아야 될지 제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제가 정리하고 갈게. 마이크 잡히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계속해서 성능자가 탄식을 했어요. 근데 봐라. 바람은 요동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람은 진실로 사실은 기록한 거야. 모두 땅과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그럼 봐. 바람을 요동치는 것으로 봤고 바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뭔가 한숨 쉬고 탄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맞아? 근데 어떻게 다른지 내가 지금 이 어떤 사람의 말 자체가 모순적이고 어떤 사람의 말 자체가 잘 안 들어와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해는 양을 받고 다른 음을 막고 더위는 사원을 퍼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면 봐봐. 양과 음이라는 뭐 얘기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 얘기하는 거죠. 됐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 기능이 있고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대.
자연의 섭리를 얘기했는데 다 뭐야 얘네는? 한 가지 기능만 있대.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대. 그럼 뭔가 바람이라는 거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나? N가지가 있나? 그런가 보네. 좋아. 그럼 바람은 다양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바람을 근거로 뭐 하고 있어? 우리 인간 사이에다 적용하고 있죠. 자, 여기를 뭐라고 해석할래 얘들아? 뛰어난 재주, 웅변술, 용맹, 지모, 공적, 훈공, 부유함, 사치함 전부 뭐야? 세속이지. 이 세속적인 것들이 어떻대? 수천 년 안에 높고 낮게 울리고 흔들리고 등등등 사라져버린대요. 즉 세속적인 거는 사라져버리니까 유한하다 무한하다야. 유한이라고 읽으셔야지. 맞죠? 세속적인 건 어떻게 읽어야 돼? 사라졌으니까 유한하죠.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무엇과 다른가? 더 볼게. 소육주박이 서로 첨가에 헌달하는 것과 등등등이 알력을 둔 것은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하나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뭐냐? 인간 사이에도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적용했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바람에 처하는 데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겨서 가요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말면 바람 또한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편안함도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있는 듯 없는 듯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듯하게 하려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자, 정리하면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의 한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거야? 일시적이죠. 유한하죠. 반면에 지금 성능자의 깨달음은 뭐야? 기준이나 한계가 없다면 일시적이지도 유한하지도 않다는 논리잖아. 여기까지 됐니? 됐죠? 자, 그럼 너무나 단순했어 얘들아. 자, 가는요 주제가 뭐야? 자연치나 아는 대로 다 불러봐요. 흥취, 노는 풍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 자연치나 흥취 풍류인데 봐. 지팡이를 빗고 가자스라. 뭘 가자는 거야? 봄놀이 가자죠. 이해됐니? 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니? 결국 보이셨죠? 자, 봄이 왔고 봄의 흥치, 자연치나 풍류 됐니? 결국에는 정확히 들어와 있죠. 근데 나는 봐. 계절과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정답 1번 끝이네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주제의식 강조 정답률 87%라는 통계적인 출제 경향에 근거하면 1번 선지에 집중력이 확 생기셨을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정보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핵심 정보, 주제 정보이 뭐야? 봄 때문에 온 자연치나 흥치 풍류라는 게 보이면서 특정 계절적 배경 주목, 주제의식이라는 게 가의 특징이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일종의 수필 같은 느낌, 경험 깨달은 구조가 있으니 깨달은 구조로 보자면은 특정 계절적 배경이 아니잖아. 자연의 속성 부여 또는 자연의 속성 파악인 1번이 바로 보이셨고, 자, 23번 보도록 할게. 기억 미음. 자,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1번이 뭐 맞는지 틀린지인데 봐봐. 어쨌든 30년은 흐지부지지. 그럼 봐. 시간적 표현 뭐야? 30년이죠. 헛되이 보냈다 흐지부지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 봐. 이거를 한 줄로 표현했으니까 집약이지. 이렇게 읽는 거라고 얘들아. 자, 니은 풍경 묘사 맞죠? 그러면서 봐봐. 시내가 방촌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루어졌네? 그럼 동쪽으로 가겠지.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 하지 않지. 그냥 뭐 하고 있어? 길이 동쪽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간 건 아니야. 그런데 길이 동쪽으로 이어졌어? 나는 갈래라고 뭐 할 수 있어? 암시하고 할 수 있거나 함축할 수 있겠죠. 그럼 암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함축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쓰자면 얘도 가능한 해석이야. 3번.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나열했대요. 그렇죠. 왜? 뭐 하고 있니까? 봄놀이 하고 있죠. 그럼 봐. 우리는 마냥 행복하고 좋니? 야, 너희 왜 안 갔어에 대한 아쉬움이야. 3번이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8페이지는 진짜 근본 문제라니까. 우리 문학 빅뱅 교재 혹시 못 받은 사람 손? 검정색 두꺼운 거. 다 받았니? 다음 주 지참. 필수 지참.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빅뱅 교재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이 대가리가 안 깨져 보다 보니까 문학에서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좀 못 느낀 상태에서 흘러갔을 수가 있어요.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 A와 B에 대한 설명. 자, A는 뭐야? 뒷절에 어떤 중? 바위길 익숙한 중. 둘 다 중이야. 둘 다 스님들이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장래 희망. 자, 그럼 봐. 둘 다 스님들인데 뒷절의 중이 A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 뭘 시끄럽게 떠들었어? 야, 너 병 모르니? 너 천석고왕이야. 너 자연조화 걸린 병이야. 너는 자연조화 병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B를 볼게. B는 바위길에 익숙한 중이 가마 느슨하게 베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매개하고. 그럼 뭐 하고 있냐? 가만 느슨히 매개하고. 잠깐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중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자 이거죠. 정리하면 이거네. A는요, 봐, 담화 문제라고 치자 얘를. 그러면 화자가 스님이고 청자가 시적화자죠. 맞니? 방향은 등장인물인 스님이 주인공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는 뭐야? 내가 자 뭐 했어? 중에게 가마 느슨히 매개하고 가마를 매개하겠대. 자 봐봐, 개하나지, 문법이지, 뭐야? 사동이지. 사동이니까 뭐야? 스님한테 시키는 거잖아. 방향성이 반대라고. 됐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거야. 1번, 화자가 여행을 통한 달성할 목적에 대해서 조언한다. 너 자연이 좋아 걸린 병이야. 너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B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발길에 익숙한 중 쭉 한번 봅시다. 가마 느슨히 매개하고 깎아진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봐, 내가 지금 뭐 하는데? 이동하는데 중 때문에 이동하게 됐죠 지금. 이해됐어? 그럼 봐라, 다시 돌아와서 자 목적에 대한 조언은 아니잖아요. 자 봐봐, 지금 A는 대화 상황은 맞잖거든요. 근데 B는 뭐야? 이동하는데 일종의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조언은 A는 맞아도 B는 지금 상황이 틀려. 2번 선지 볼게. A와 B 모두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여행에 나가기 위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자 3번, 여정의 구체적 경로가 나와 있다. A에서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 어딜 가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정의 지속이다. B가 뭐 지속이라면 지속이죠.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A는 구체적 경로 아니고 여정의 지속을 도와준다. 그럴 수 있죠. 봐봐, 3번이 출제 의도였던 것 같아. 봐봐, 자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었니? 그렇죠. 길이 어둡지. 이걸 누가 해결해 준 거야? B의 중이 해결해 준 거야. 이 얘기야. 무슨 얘기야? PS 구조야. B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 처리를 제가 자꾸 집요하게 시키는 이유가 구조 처리를 하셨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야. B가 맞다는 게. 맞죠? 자 하나 더 얘기한다 얘들아. 지금 A는 뭐라고 했어? 야 너 자연조화 걸린 병이구만 이 새끼 이거. 맞네. 내가 좋아하는 건 자연이었던 거야. 그래? 놀러 가야지. 내가 좋아했던 거는 야구였던 거야. 라고 물어가야지. 야 솔직히 인정하자. 내가 좋아했던 건 야구야 치어리더야. 봐 이 새끼 벌써 웃는 거 봐. 그러면 어딜 가야 돼? 야구장에 치어리더 앞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봐, 벌써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 맞네. 아 나는 야구가 아니라 치어리더를 좋아했네 라고 했으면은 스님이 얘기해 준 거야. 너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봐 병이야 병. 저 새끼 치어리더 좋아하는 병 걸렸네. 좋아하고 있잖아. 그럼 봐라, 여정을 시작하도록 야구장에서 앞으로 치어리더서 앞으로 가도록 독려해주고 있는 거라고 비유를 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너 봐, 너 자연이 좋아 걸린 병이야. 맞네? 그래 봄놀이 가지 뭐. 꽃이 다 졌든 못 돼. 그래 놀러 가자. 됐죠? 꽃이 다 졌어도 봄놀이를 가게 되는 이유는 너 봐, 자연이 좋아 걸린 병이야. 얘. 되죠? 자 근데 봐라, 여기 B는 뭐야? 그렇지, 발길이 익숙한 중 덕분에 지나치게 된 거잖아. 맞죠? 그럼 봐, 내가 깎아지는 험한 벼랑 혼자서는 못 지나가게 되더라도 중 덕분에 지나가게 됐잖아. 그럼 이걸 PS 구조라고 읽으라고 힌트를 어디서 줬어? 3번에서. 도와준다니까. 또는 길이 어둡다기보다는 길이 험한 거죠. 그럼 험한 길을 중이 해결해 준 거잖아. 그러면 B는 PS 구조를 보셨으면 되겠고, A는 뭐야? 인과 구조인 거지. A 덕분에 봄놀이가 시작이 됐잖아. 됐니? PS 구조와 인과 구조를 보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병적으로 구조 잡는 이유가 보이잖아. 병적으로 구조를 잡아야 이거 진짜 극복이 되지. 이거 자꾸 내용일치로 비비면 되게 정보 간의 관계가 흐릿해지면서 자꾸 감으로 풀게 되거나 시간을 엄청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구조로 풀면 선명해지고 시간이 줄어. 이거 계속 기술적으로 연습하셔야 돼. 이거 1년 동안에 가지고 이게 되면 여러분 극복이야. 그리고 이게 능숙해지면 시간 단축이야. 자 25번 볼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정확성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 방법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자 25번 보겠습니다.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야.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 바람과 집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지. 기준을 만들었죠.
성능자는 뭐야?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된 한 가지 기능만 있다 그래서 바람과 나머지를 역시 구분했죠. 그럼 봐봐. 출제 의도는 뭐야? 그렇죠. 자, 구분하자, 구분하자야. 즉,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필기하면서 보세요. 뭐야? 정보 분류 기준을 보자는 거야. 아까 우리가 34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자연물이야, 문명이야, 자연물이야, 인공이야처럼 정보 분류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정보 분류 기준, 성능다의 정보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자, 3번 선지. 근데 봐. 바람의 속성은 뭔데?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아, 이거 잠깐 발췌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나머지는 한 가지 기능만 있고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맞죠? 즉, 형체를 받은 것 만물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 바람은 모두에 영향을 준다요. 그럼 봐. 얘네들은 한 가지 기능이야. 바람의 기능은 뭐야? 만물의 영향이야. 대조 나왔네. 이해됐니? 자, 여기는 뭐야? 바람 이외의 것들의 속성이고 여기는 바람의 속성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딱 쪼개지는 게 지금 보이셨어야 된다니까. 2번 바람 나머지, 3번 바람. 자, 보이니? 여기 뭐야? 바람 나머지. 여기 뭐야? 바람. 바람 나머지는 한 가지. 바람은 어떤 기능만 하고 있어? 모든 것은 바람으로 설명하시고 있어. 됐어? 봐봐. 이분법적인 분류 기준을 1, 2번에서 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까지 분류 기준이 보이면서 편해진다니까. 이 정보 분류 기준 좀 잡으라니까, 여러분. 그래야 편해져요. 얘도 지금 정보 분류 기준 잡았잖아. 유동이냐 편안한 거냐 이렇게. 자, 4번. 뛰어난 제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는 결국 다 뭐야? 세속적인 거지. 그러면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죠. 그럼 일시적이고 유한한 속성이 바람의 속성이냐고 얘기했는지 보셔. 바람의 속성이니? 봐. 바람의 속성과 같다며 지금. 무엇이 다른가? 즉 세속적인 유한함이 바람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으로 세속적인 것이 바람의 속성이다라고 방금 얘기한 부분까지 잡혔죠. 자, 그럼 풀이 과정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거야. 자, 25번에 1번 선지 여기야. 그 다음에 25번에 2번 선지 여기야. 25번에 3번 선지 여기야. 그리고 25번에 4번 선지 여기야. 이제 마지막 25번에 5번 선지는 뭐겠어? 깨달음이니까 이 뒷줄에 아마 나오지 않겠어요? 생각건데 라고 주제를 도입하는 표지. 자, 그대의 말에 대한 비판이죠. 그대의 말은 뭐야?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비판이죠. 비판 내용은 뭐라고?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자, 그럼 봐.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뭐야? 바람이 처하는데 길이 있다잖아.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의 형체를 맡겨서 가해오더라도 거슬르지 말고 그냥 어떻게 부딪히지 않으면, 즉 뭐야? 유유자적하라는 거죠. 맞니? 그냥 뭐야? 수용하란 얘기예요. 흘려보내라는 얘기야. 순리대로 살란 얘기지.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니? 편안한 옷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하고 살자고. 즉 뭐야?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고. 이해됐니? 답 나왔네. 자, 어떻게 가자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하면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넌 그렇지 못해서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발췌도까지 결국 궁극적으로 25번에 5번 정답이 보였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하다. 방금 그 부분에서 발췌도를 보였죠. 뭐라고? 경계가 없어진다.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가 된 거죠. 정답은 5번 되시겠다. 된 여기까지. 자, 짤막하게 정답을 빠르게 볼게요. 주제의식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정답 확률 87%야. 그럼 얘는 무조건 팠어야 돼. 그러면 주제를 파면 보이죠. 가는 뭐야? 자연친하고 봄에 따른 흥치고 풍류야. 그럼 당연히 정답 1번일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수필 성격. 경험 깨달음이니까. 자, 1번 끝이야. 자, 두 번째 볼게. 주제에 따른 표현 방식을 제가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가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초반부 기억, 헛되이 보냈다 보였고, 2번 선지, 그렇죠. 길이 동쪽으로 이어졌다. 길의 방향을 암시한다. 길의 방향에 대한 함축이다. 가능하고. 3번. 여유로운 행동은 봄놀이 하면서 좋은 거지 아쉬움은 없잖아. 아, 주제로 정답 선지 3번 설계했구나. 여기까지는 너무나 전형적인 우리 고전 시가돈이나 실온 그 2시간이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두 문제면 여러분 여기까지 2분이면 다 풀어. 본문 해석 포함해서. 자, 24번이야. 자, A도 스님이고 B도 스님이야. 근데 A 스님은 뭐야? 너 자연조화 걸린 병이야. 맞네? 자연이 좋네? 야, 꽃이 졌어도 봄놀이 못 갈 게 뭐야? 난 자연이 좋은데. 야, 봄놀이 가자. 즉 무슨 얘기야? 인과 구조로 4번 선지야.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PS죠. 왜? 길이 험한데 B 스님 때문에 내가 그 험한 길을 지나갈 수 있었잖아. 조력자고 PS 구조잖아. 4번이 보였다니까.
됐어? 자, 그리고 여기 25번인데요. 출제 의도는 정보 분류 기준이었어. 어떤 사람의 정보 분류 기준은 요동치는 것과 아니다야. 성능자의 정보 분류 기준은 바람이냐 아니냐야. 그런데 결국 성능자는 뭐야? 그런 분류를 없애자, 유지하자, 없애자 얘들아. 그런 분류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주제 5번인데 그 주제 5번 가지고 정답선지 설계한 게 보이셨잖아. 즉 바람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경계를 허물어야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잖아. 5번 끝이야. 자, 마지막 26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질문의 형식 깨달음이라 그랬었지. 자, 그럼 봐라. 1번 선지에서 자연의 불면성, 물은 항상 가득 차 있었어. 한없이 쌓인 분야. 그러면 자연의 불면성을 깨달은 거지 알 수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럼 1번 끝이라고.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었던 거야. 됐니?